코스피도 3,400 돌파를 하면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3,450 돌파를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번 주 안에 3,500 돌파도 가능할 걸로 충분히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간단히 기사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거고요. 10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나흘 연속 역사상 장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승률이 무려 41.51%라고 합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 세계 1위. 연초에 1,000만 원 넣었으면 1,400대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아무튼 아니, 종목을 잘 선택. 종목을 잘하면 2,000도 됐겠지? 그렇지! 누구처럼 종목을 잘못하면 쪽파트 슬프다. 사겠지! 눈물이 나. 근데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일단은 그 국내에 있는 이제 개인들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다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신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마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은 갖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랠리가 본격적으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달았던 이 자본들이. 세계 어딜 가도 지금 장사되는 자본이 없거든요.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이 대만 세계를 같은. 어딜 가도 예. 장사가 되는 자본이 없거든요가 아니고 시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 장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니면 아직도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인도 러시아 관련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러시아와의 그 우크라이나 협상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전 세계 한국으로 이게 몰려 있는 게 뭐냐? 지금 있는 위험 요소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고, 심지어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리드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다가, 이제 이 한국을 따라서 이제 일종의 경제 반미 동맹 내지는 반 트럼프 동맹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마구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방식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내가 반미 연대를 구성하겠어. 그 선봉에 서겠어.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는 방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국익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데 졸지에 본인이 맨 앞에 서 있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서 한국이 이거 판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조급하게 서명한 일본 내부에서는 야 이거 무효해, 우리가 한국 따라가자 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신중했을 뿐인데 말이죠. 연합TV 뉴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사실은 신중한 게 너무 정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기레기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서명을 하고 나서 기레기들이 일제히 일본 서명했다, 한국 어떡할 거냐, 이제 큰일 났다, 한국만 남았다. 일본은 15%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25% 아니냐? 계속, 빨리 트럼프 해달라는 대로 서명해줘! 이러고 뉴스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사 엄청 많아요. 지금. 자, 지금 뉴스가 또 나온 게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 미국 관세가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계속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 정작 기레기, 우리 언론들이라는 기사가 현실입니다. 그냥 15, 관세 25 이렇게 검색만 해봤거든요. 그냥 다 이상해. 오늘 일본 차는 오늘부터 15고 25% 한국 차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 그 기사야. 그래서 마치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왜? 한국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지금 45일 안에 650조인가 700조 가까운 돈을 지금 현금으로 만들어갖고 45일 안에. 미국에다가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상납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시바가 서명을 해놓고 이거 했다가 일본도 망하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일본이 50년 동안 미국이랑 무역을 해야 건질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에요. 못 건지지. 내가 보기엔 못 건질 돈이야. 못 건져. 이 돈을 끊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일시불로 지금 45일 안에 미국에 갔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걸 사인을 하고 간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나라의 50년간의 국부를 이런 방식으로 갖다 던집니까? 왜요?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나라의 국부를 갖다 던진 새끼들이 있었는데. 그건 최대 주주가 김건희니까 그런 거고. 그 새끼들 덕분에 지금 할원전 하겠다. 그래서 일본은 프라자 합의 때 환율 2배로 올리면서 완전 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35년 불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는 또다시 미국에 종속돼서 나락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벌써 이미 세계 경제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자민당 이 새끼들이 진짜 병신 같은 게 뭐냐면은 사실 기시다 있을 때 이 서명이 이뤄진 거잖아요. 그럼 기시다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잖아. 그러면 누가 들어오든 그 다음은 이걸 지금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민당 실세면 야 일단 지금은 아니야. 이시바 보고 이거 다 해결하라고 해. 라고 이시바를 사실 압박할 게 아니라 이시바를 남겨줬어야 했어. 근데 이시바가 사인을 하도 하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아 죽어봐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 나 서명했으니까 아니 그 비밀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은 니들이 져 그러고 나 이제 다신 출마 안 할 거야 그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 서명을 주도하고 이걸 해결해야 돼 자민당의 기존의 그 수구적인 극우적인 이 정권들 그리고 정권의 인사들 이거 절대 책임 못 지고 다 정치 생명 끊어집니다.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일본 내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관세 25%가 무섭냐 아니면 3,500억 달러가 3,500억 무섭냐. 달러 물어내는 게 무섭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설득이 되고 있어. 야, 그 관세를 무는 게 낫겠는데? 그렇지. 왜냐면 앞으로 트럼프 길어봐야 4년이야. 탄핵당하면 4년도 길 수도, 아니, 4년이 아니지. 이미 1년 썼지. 길어봐야 3년이고, 3년도 길다야, 지금, 트럼프도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버티고, 미국 경제 나빠지면 관세 처리할 거란 말이야. 지금 대법원에서 판정만 줘도 이 관세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가 낫는 장사냐라고 하는 거를 국내에서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실질 GDP가 0.3에서 0.4%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2, 3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 피해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인가요? 연간 7조 원에서 9조 원인데 이게 스프레드하게 쫙 펼쳐져서 나타나니까 요거보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486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인데다가 원금 회수 시점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관세 부과를 쳐맞는 게 총량면에서는 피해가 훨씬 적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조 원 정도의 금액이면요. 진짜 우리가 1년에 그 기업들한테 깎아주는 전기료보다도 못한 돈입니다. 근데 그걸로 막으면 할 수 있는 피해를 잠정적으로 현찰로 지금 485조를 갖다가 퍼주고 그것도 미국 맘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입금을 시켜주자고? 안 돼. 난 안 해. 난 10만 원짜리 넘는 건 무조건 무이자 할부 3개월씩 긋는 사람이야. 왜?
그 돈이 10만 원을 결제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천천히 줘야 내가 그렇죠. 남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내는 거는 무조건 천천히 내고 그럼. 받는 건 빨리. 근데 어디서 아니 대한민국 GDP에 아니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맞먹을 거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걸 갖다가 45일 안에 현찰로 갖고 오라는 이 미친 협박질에 왜 우리가 그거를 받아줘야 되냔 말이지. 자, 우리 정부의 딜레마도 있죠.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는 심리잖아요. 미국과 계속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어라는 불안감이 기레기들이 얼마나 조성을 하겠습니까? 또 지금 지랄 하고 발광을 있습니다, 하겠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흔들고 우리 경제 시장을 흔들려고 지랄 발광을 하겠죠. 물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단단하게 버텨주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야, 안 와! 관세 협상 안 해버려! 이러고 던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질질질질 그 시간 끌면 돼. 끄는 거죠. 이 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끄는 게 중요해가지고 미국이 결국은 일정 부분 우리 조건을 수용하게끔 만드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관세 협상 하지 마! 라는 얘기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여론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한국을 중심으로 크게 벌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사인 안 한 유럽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럼 이걸 계산해가지고 협상 시간을 더 질질 끌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팠는데 15%면 팔리던 게 25%나 비싸서 안 팔린다고 하면 안 팔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관세가 올라서 판매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못 판 차가 그냥 손실이 100%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른 데 팔면 그렇죠. 오히려 이득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국 말고는 팔 데가 없습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교역 금액이 뭐 절대적이에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이 수출입 금액 중에 비중은요, 15% 미만이에요. 그리고 몇몇 자동차를 비롯한 이 완성품을 제외한 중간재 상품은 저들이 오히려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하지, 우리가 팔 데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나 뭐 LCD나 이런 거 우리 안 팔잖아요. 애플에 들어가는 제품의 50%가 삼성이나 우리나라 부품들이에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중에 조향장치, 냉난방 장치를 비롯한 시트까지 포함해가지고 40%가 우리나라 국적의 생산 부품들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인 아이폰과 테슬라 차가 우리나라 배터리나 우리나라 부품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관세를 더 때려갖고 이걸로서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몇몇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차라리 그만큼 국고로 보조금을 줘버려. 4,800억 달러를 갖다가 거기다 그냥 공짜로 무슨 신체 포기각서 쓰고 던져주는 돈처럼 받아올 방법도 없이 던져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를 줄 수 있어요? 50년을 나눠줄 수 있어. 9조 원씩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웃긴 게 이 기레기들이 이 기사를 썼을까? 관세 15%, 일본은 15%인데 한국 차는 25% 맞는데 이거를 기레기들이 그런 거만 딱 거의 그 타이틀이 똑같아요. 이건 내가 볼 때 현대차에서 낸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어.